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더워. 그래요? 더워요. 갑자기 여름이 됐죠. 네. 저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PD입니다. 와! 네. 아우 동 PD님 뭐 저기 댓글 엄청나게 많이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네. 약대 전문으로서. 네, 상담 계속 요청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축하해 그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축하합니다. 빨리.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축하합니다. 어제였죠 어제. 예, 전 뭐 갑자기 이제 그 못 보던 전화에 번호로 문자들이 쭉 와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스승의 하나이라고 잊지 않고 문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스승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야 되네. 흐뭇하더라고요. 막 그렇죠. 선생님들 막 걔네들한테 저기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다 한때입니다. 네. 아 예전에는 커피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커피 뭐 이제 뭐 술. 근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정관장 외에 안 들어와요. 모든 것은 정관장으로 수렴됩니다. 아, 민우님 이제 기준 내 말씀하시는 기준.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라. 이런 거. 술 좀 그만 먹어라.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도 하고 네. 건강 관리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하셔야죠. 오늘은 그 주제 자체가 서울 주요 대학 정시 선발 인원 확대가 네. 재수생과 재학생들에게 어디가 더 유리한지 유불리를 좀 한번 따져보고 예, 그렇죠. 어떻게 좀 경쟁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네. 대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 그 잠깐 안내 말씀 하나 좀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어머니들 입시 상담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6월 전까지는 전화로 제가 다 무료로 다 진행을 하는데 수시 지원 전략을 쓰면 보통 9월에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9월에 쓰긴 쓰지만 준비는 6월부터 들어가거든요. 6월 모의평가 끝나면 거의 수시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 방학 때 이제 선택 그렇죠.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담의 효과는 6월이 좀 높죠.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3번 이상은 컨설팅을 받고 9평 이제 원서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 지원 전략을 9평 끝나고 바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계속 전화가 오시고 문자가 오시고 전국적으로 오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국 단위는 저희가 이제 6평 이후는 뭐 모르겠어요. 5명 뭐 그룹으로 이렇게 뭐 해서 좀 요청을 하면 제가 움직일 적이는데 시간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거죠. 컨설팅에 대해서는요. 제가 속시원히 말씀드릴게요. 그 6월 전까지는 좀 본격적인 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레옹님께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데 6월 이후부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네. 말씀하신 거죠. 네. 참고하시면 말씀.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3회 정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니까는 대신 그 교육진담은 좀 뭐 대폭 할인? 뭐 최대한 뭐 네네네 이런 스케줄이 부분. 중요한 거니까.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님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죠. 저는 뭐 무료기 때문에 잘안 가시죠. 네, 정시 가시죠. 23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수능 보낼 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 서울 주요 뭐 15, 16개 대학에서 정시를 예상했지만 40% 이상씩 지금 모집을 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어제 설명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시가 많이 늘면 재수생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1년 더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른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격 대비 비용까지도 다 내가 네. 뭐 재수를 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최소 1년 2,500, 최소 2,500 이상 생각하시면서 시간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가 다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통계는 무서운 거거든요. 미리 좀 저희가 재수생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는 거짓말 안 하는데 네.
10%입니다. 성공 확률이요? 그러니까 성적 향상 포션은 10%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재수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야, 주변에서 그 코인 하세요? 코인? 코인. 비트코인이요? 네, 그런 안 거. 합니다. 네, 안 그런 거 합니다. 안 하시죠? 주식 하세요? 저요? 네. 안 합니다. 저도 네. 안 합니다. 네, 주식. 이거 동필이님 말씀이 없으시네. 젊은이는 좀 봐주세요 얼굴 좀. 대표님. 하세요. 요즘 많이 왜 시선을 외면해?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선을 외면해. 자, 주식을 하죠. 주식을 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혜림쌤 만약에 혜림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잃었어.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막 돈 잃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봐요. 속상하니까. 이런 가만히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땄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동대방네. 그렇죠. 너도 해라. 치킨 네. 먹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결국은 이 효과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다 돈을 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맞아요. 사실상 잃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요, 일반인들 맞아요. 중에서는. 그죠?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코인으로 뭐 수십억을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것처럼 재수를 성공한 사례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까 재수라면은 다 성적이 오를 거라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특정한 교과 과목이라든가 내가 좀 미진했었던 내용들이 있을 때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수라고 하는 것들도 무조건 다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니다. 있어 보셨잖아요. 네, 재동반을 해보셨고. 운영도 다- 했죠. 예, 다 운영도 했었잖아요. 했고, 예. 어쨌든 성실한 아이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수생이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공하는 재수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학생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재수생이 10%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그 아이들과의 경쟁에선 불리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재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네.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수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재학생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올해 이제 통합형이 처음 시도된 네. 거잖아요. 국어도 그렇죠. 네. 수학도 그렇죠. 국어와 수학이.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재학생이 수능에 불리할 것이냐 통합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통합형을 국어 같은 경우는 혜림쌤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재학생하고 그다음에 재수생이었을 때 통합형 수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바뀌는 거고 22 수능에서 처음 바뀌는 거고 23 수능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바뀐 유형 통합형 수능 유형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근데 모든 시험들의 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롭게 무언가가 좀 대폭 바뀌었을 때는 그걸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시험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사실 수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어는 글쎄요.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좀 새로운 유형이라서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여러 번 막 계속해서 풀어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라고 해서 재학생들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수원수투예요. 75%가 수원수투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까지 다 들어갔다고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재학생들이 이과로 수원수투 공통으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확률 통계할 것인지 미적할 것인지 기할 것인지 택하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과목 수가 줄어들어서 재학생들 그러면 똑같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또 하나가 뭐냐 마지막 저는 이게 굉장히 결정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3들은 내신을 3학년 1학기 내신에 목숨을 걸었어요. 네, 그렇죠. 뭐 보통 뭐 40% 50% 다섯 학기 중에서 한 학기가 40% 50%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내신에 막 목숨 걸고 그 기간 동안 1학기 전체를 내신에 의해서 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반영 비율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고1, 2, 3 거기다가 고3 내신이 상대평가도 있지만 성취도 평가 A, B, C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죠. 고3의 네. 내신이 그렇게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집중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코 재학생들이 올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가 또 하나의 예측입니다. 다만 제가 올해 수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저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 우리가 흔히 인문사회 성향을 갖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그죠?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통합수능 체제 하에서 이제 수학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모의평가를 받는데 네. 인문사회 쪽에 그 상위권 학생들이 그 수학의 어떠한 1등급 비율 자체가 좀 되게 적다 너무 이렇게 적죠.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좀 있으면 더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의학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5천 명 정도가 제가 예상하기에는 들어오는데 이 5천 명이 아마 인문사회 쪽 그 상위권 학생들보다 수학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어떠한 비율 자체가 상당히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제일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대결해가지고 딱 한 번 이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인류가 인공지능을 상대로 이긴 유일한 한 번. 한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에 그것처럼 지금 1.4% 뭐 언론 보도로 나오는 그게 아마 제일 높은 비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 쪽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대응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성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입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진짜 꼭 드립니다. 아유, 그러시면 네. 이과생들 같은 건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과 최상위는 수시를 가더라도 사실상 수능 영향을 받아요. 네. 수시인데도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과 최상위 아이들이 수시를 쓰지만 수능 영향이 90% 이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 표점으로 반영되고 100%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등급만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기회를 잘 노리면 만약에 정시로 가면은 좀 표점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반영 비율 들어가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할 수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수시에 수능 체제를 최대한 맞춰갖고 또 합격하면은 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은 운도 작용하니까요. 그 맞습니다. 마음 편히 이렇게 공부하면 나와요. 물론 한일생 같은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면 또 조금 더 플러스가 되기도 하죠. 저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떻게 요 정도 요 정도까지 하고 진행하고 마쳐도 되겠죠? 예. 네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